일단 먼저 그러면 자, 난독증의 정의, 원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학습장애의 한 하위 유형으로 난독증이 그다음에 난선증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학습장애 정의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장애인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정의를 보면 일단 개인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다거나 문화 실조가 있어서 읽기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 그래서 이 학습 기능은요. 나중에 하위 유형에서 이제 발달적 학습 장애와 관련되는 영역이고요. 이 학습 기능과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 성취 영역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학습장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내린 학습장애 정의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특정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학습장애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특정 학습장애란 언어, 즉 구어와 문어의 이해와 사용에 포함된 기본 심리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듣기, 사고, 읽기, 쓰기, 철자법, 그다음에 수학 계산에서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습장애라는 용어는 지적장애, 뇌손상, 미세 뇌기능 이상,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 등과 같은 것을 이제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학습장애의 한 하위 유형 중에 하나가 난독증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읽기를 못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조건을 보면 시각, 청각, 운동기능장애, 그러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그다음에 여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정신차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요 원인이 돼서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 청각, 지체, 정서장애, 지적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에 문제가 있다거나 물론 공존장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학습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독증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난독증의 어원을 보면요. 아닌, 악화, 불량, 곤란하다, 어려움을 뜻하는 디스하고요. 그다음에 언어, 단어, 읽기를 의미하는 렉시아 이게 합쳐져서 디슬렉시아, 난독증이라는 말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이 난독증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정확하게 읽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가 난독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독증의 정의는요. 우리 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 이제 특수교육 용어 사전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린 정의도 있고요. DSM-5에서 내린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난독증협회에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우리 그 학문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제난독증협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협회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볼 건데요. 난독증은 이제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한 특정 학습장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그 난독증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혹은 유창하게 단어를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철자와 해독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난독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독증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인지 능력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문헌적인 언어 요소의 결함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나타나는 2차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아이들 읽기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읽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독해에 이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를 싫어하고 꺼려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읽기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경험이 감소되고 또 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휘 지식이 부족하게 되고 배경 지식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이제 날로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 것이 난독증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난독증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제 난독증에 대한 정의를 살피면서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에 의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가족력입니다. 유전인데요. 유전적인 가족력과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난독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제 그 다른 형제자매를 보면 50%가 난독증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독증을 갖고 있는 이제 아동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부모를 보면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난독증을 이제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력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게 쌍생아 연구잖아요.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는 한 아동이 난독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형제자매가 가질 확률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독증은 이제 가족력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경생물학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의문적인 처리 과정의 결함을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읽기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이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 그다음에 이제 뇌와 관련해서 이제 균형이나 협응 능력을 관장하는 이제 손해도 있고요, 기저핵도 있고 또 해마, 그다음에 변형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동을 잘 해야만이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부위 기능과 관련된 것에 문제가 있으면 난독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뇌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빠른 처리를 담당하는 거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달이 미숙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빠른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런 거가 돼서 읽기 문제를 가지게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읽기에서는 요 전두엽의 요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단어를 보고 이제 어떻게 발음할 건지 어떻게 조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읽기를 이제 습득하면서 점점 아주 플루언트한 쿨 리더가 되면서 이제 이 두뇌의 뒷부분, 이제 주로 이제 후두엽과 축두엽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 후두엽과 축두엽 뒷부분에서는 뭘 담당하냐면 이제 단어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보이는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여기가 활성화가 많이 돼요. 처음에는 여기가 활성화됐다 차츰차츰 읽기가 이제 발달하면서 이쪽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의외로 이제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쪽 부분이 미활성화되고, 반면 상대적으로 이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 단어를 보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여기가 과활성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연구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하얀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곽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글러 자이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읽기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읽기 문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손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른 자동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손의 이제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면 또 읽기 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산증은요,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에요. 수학 학습장애고, 수학에서 이제 수학 수개념, 수감각, 그 다음에 연산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경우가 이제 난산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습장애 한 유형이기도 하지만 언어적 기술이나 지능은 정상이지만 수학에 대한 개념, 크기에 대한 개념, 계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난산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의 그 논문을 보니까 하위형에는 이제 수감각 부족형이 있고 언어 능력 부족형, 절차 수행 곤란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각 부족형이 나타나는 그 난산증의 특성을 보면 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이제 부족하다. 그다음에 기호의 의미를 연결을 잘 못하더라. 그다음에 수학에서 거꾸로 쓰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뺄셈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 기억에서 만약에 5276이다. 그러면 6725 이렇게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한 검사 유형 그 역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거꾸로 세기를 어려한다. 그다음에 연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 더하면 많아진다는 거, 빼면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난산증에서
그 이제 공간지각력 이것도 이제 밀접한 물론 난독증도 공간지각력이 부족한 것이 나왔지만 이 공간지각력이 부족한데 이게 이제 도형 문제와 연결돼서 도형 문제를 어려워한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제 문제를 보면 말로는 이해하는데 이제 시각화하기 힘들어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탕 7개를 갖고 있다. 이제 두 친구한테 2개씩 나눠줬으면 몇 개가 남았는가? 그러면 사탕 7개를 그리고 2개씩 나눠준 거 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수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해서 결과를 내야 되죠.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을 잘 못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수감각 부족형을 보이는 난산증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수학에서부터 어려움을 보인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부족한 난산증의 경우는 보통 기억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난독증이 있는 경우가 이제 언어 능력 부족형에 많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수세기가 느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단순 연산값 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 연산값은요, 미국에서는 팩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덧셈 99, 그 다음에 뺄셈 99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7 더하기 3은 10, 5 더하기 2는 7, 3 더하기 4는 7, 1 더하기 5는 6 이런 걸 이제 여러 개의 문항을 주고 1분 동안 준비 시작하면 착착착착 푸는 거. 이게 이제 단순 연산값 암기인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우리가 곱셈 구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이구 힘들어하는 걸로 이렇게 특성을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고 큰 수를 읽기 어려워한다. 만약에 5297 5276 제 전화번호이긴 하지만 이걸 읽으면 5297만 아니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297만 5276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읽지 못해서 5297, 5276 이렇게 읽는 아이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거, 그다음에 단위를 배우기 힘들어한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학적 용어를 이제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절차 수행 곤란형은요. 우리가 수학이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략들을 좀 필요로 해요. 근데 보면은 숫자를 옮겨 적거나 받아 적는 어려움이 있고 다단계 계산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큰 자릿수 계산이 너무 어렵고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있는 경우를 잘 못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절차 수행 곤란형의 난산증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집중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